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투표 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드루킹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야당이 정부가 드루킹 특검 지연을 위해서 법안을 일부러 지연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탄국회 논란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지금 염동열, 홍문종 이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걸 두고 참 씁쓸해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 국회 전체가 국민들께 면목 없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 변명의 여지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무슨 다른 정파적 사안이 아니고 개인 비리잖아요. 어쨌든. 예.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그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두 예. 분이 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주도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여당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다 보니 이제 여당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여당 내 이탈표가 홍문종 의원의 경우는 7표 정도. 예.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의 경우는 뭐 최대치로 따지면 한 37표 정도.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뭐 그쪽에서 자신들은 찬성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최대 37표 정도 최대 예. 이탈표가 있다 보니 그 이탈표에 대해서 이제 홍영표 대표가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것도 맞죠. 그런데 책임을 물어도 지금 만약에 여당이 국회 예.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뭐 더 책임을 물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의 의석수가 121석에서 3명이 빠져서 예. 118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면목 없지만 또 여당에 대해서도 마치 과반 이상의 여당인 것처럼 책임을 묻는 것은 또 과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왜 그러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냐. 대부분의 국민들은 라면 한 박스를 훔쳐도 예. 생계형으로 라면 한 박스를 훔쳐도 구속되는데 왜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냐를 따져보니 원인을 무기명 투표에서 찾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인사 관련 민감한 사안도 아니고 비리 행위에 대한 체포 동의안 판단 여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기명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받아서 국회법 개정안을 그러니까 이 불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는 예. 좀 기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모든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300분의 1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예. 한 명 한 명이 책임을 지도록 기명 투표 방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런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그거는 뭐 이제 여야가 또 논의를 해야 되니까 과연 통과될지 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탄국회에 대한 이야기, 염동열, 홍문종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 부결 이에 대해서 일단 김 의원님 생각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동열 의원의 경우에 야당 의원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진작에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었죠.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는 뭐 제가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릅니다만 염동열 의원에 대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직권남용하고 업무방해죠. 예. 이제 직권남용은 강원랜드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한 게 국회의원의 직무범위 내냐라는 법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무범위 내에 속해야만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법률가들로서는 선뜻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지만 뭐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그게 성립하려면 뭐 순위를 조작한다든지 점수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염동열 의원이 만약에 여당 의원이었다면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진작에 뭐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문정 의원에 비해서 염동열 의원의 구속 표결에 대해서 반대가 31표가 더 나왔어요. 그게 예. 국회의원들이 뭐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나온 건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결됐다고 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앞으로 기명투표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당론으로 그렇게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예.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하면 확실히 북한과 남한 간의 이질감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군사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는 분 손들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인사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의 아주 심센 중진 의원이 이런 똑같은 예. 체포동의안 표결이 올라왔을 때 그걸 만약에 기명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의원이 그 찬성표 함부로 던질 수 있겠어요? 인사에 관해서 무기명으로 우리가 표결을 계속 진행했던 것은 이런저런 폐해를 방지하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야당 의원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걸 기명으로 바꾸자. 이거는 좀 뭐랄까요? 이 취지를 몰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불체포 특권이 네. 정당하게 사용되어서 국민들이 정말 불체포 특권이 있어도 국회는 되게 정의롭게 사용을 했구나. 그랬다면 이런 문제 제기들이 안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간의 결과를 볼 때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오직 특권으로만 활용하고 있고 예.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서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 이게 국민적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적으로 인사는 민감하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 원칙 자체가 지금 의심받고 있다. 예, 이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일단 법안은 발의되면 여야가 논의라는 거니까 예.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게 사회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 또 논의가 되어 가는 거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무기명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자라는 예. 얘기가 나왔는지를 좀 네. 성찰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동열 의원의 경우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많았다는 예. 것이 염동열 의원의 문제점이 적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 인사 청탁 비리는 예. 총 610여 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510여 명이 채용이 됐는데 510여 명 거의 전원이 다 뒷백이 있어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회의원이 인사에 관여하는 게 그게 직권의 범위라면 국회의원 모르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 논리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염 의원의 경우 보좌관이 강원랜드 인사팀장한테 전화를 겁니다. 예. 그리고 전해진 명단을 놓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채용되지 않으면 두고 보겠다. 다 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게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놓고 국회의원이 지역 민원 중에 하나가 인사청탁도 있을 수 있고 그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것은 직권의 범위 아니다. 저는 이런 해석은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 말씀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정반대로 이해를 하셨는데요. 이게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려면 제가 강원랜드 인사채용 관련한 게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 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범위 바뀌죠. 그거는 국회의원 그렇죠. 직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권한남용이 이루어져야만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직무 범위 밖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 청탁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을 우리가 새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한 것은 2012년과 2013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소위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 범위 밖의 일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예. 없다는 설명을 제가 드린 아니, 것인데 그러니까 거꾸로 이해한 것이고요. 아닙니다. 그거 잠깐만요. 거꾸로. 그리고 그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채용을 압박했다라고 해서 강요죄로 구속이 됐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보좌관이 염동열 의원과 사실은 어떤 공모 없이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서 한 거로만 혐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마저 강요죄로 구속은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좀 바뀌면서 이게 과연 강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냐 좀 의문이 들어서 지금 법원에서도 보석으로 석방해서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이 알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염동열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 내용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짧게 한번 아니, 답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대한 법 조문적 해석은 맞으신데요. 예.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권한 밖의 일에까지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활용한 건 사실은 더 나쁜 거죠. 예. 무슨 죄가 되나요? 그러면 그게? 아니, 그러니까 법 조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업무방해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팀장이 염의원의 보좌관의 압박을 받아서 사실은 인사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저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법 조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법에 대해서 분노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기 법치국가에서 때문에, 법을 아니, 그러니까. 떠나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아니, 아예 잠깐만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지금 얘기한- 무법 천지를 만들자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일단 최 의원님 말씀 아니, 마무리. 법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이잖아요. 아니죠. 지금. 말씀 정리되면. 법을 따지고 재판하는 것은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시면 되고 예. 제가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변해야 될 건 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의를 대변하면 뭐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가면 되지. 예를 들면 직권 범위 밖에 직권을 남용했을 때 국민들은 그건 더 큰 잘못으로 여긴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일 것 같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염의원의 보좌관과 염의원이 사전에 뭐 논의든 협의든 하지 않았다. 그걸 공모라고 예. 표현하셨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밝혀지질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투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이건 당군일의 최대 채용 비리이고 예. 거의 전원 510여 명이 빽이 있는 청년들만 들어간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그 압박을 가해서 자기 아는 사람들 채용시키고 이런 국회의원이 무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저희가 좀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 의원님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이 있는 건 알지만 저희도 준비한 게 상당히 많고 해야 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법을 따지지 말고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처벌하자는 거는 여론재판하자는 얘기인데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법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공모를 안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모를 했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정반대로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염동열 아닙니다. 의원의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언제 잠시만요. 공모를 잠시만요. 최 의원님. 했다는 증거가 있다 어떻다 말한 적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공모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두 분 다, 과정이다라고까지만 얘기를 알겠습니다. 한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뭐 예를 들면 국민들이 이런 분노를 하고 있다. 여기 법정이 아니고 토론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예를 들면 법조문에 따라 해석하려면 그거 왜 여기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법정에서 다투시면 토론장에서는 되죠. 저의 진행을 조금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염동열 의원의 뭐 혐의나 이 법조문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사법부에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차차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국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이걸 좀 특권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는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드루킹 특검법을 두고 이 국회가 상당히 좀 진통을 겪었는데 간신히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여야 갈등이 또 반복이 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게 특검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그 시점을 놓고 다시 맞붙은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뭐 드루킹 특검법의 처리 시한이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엔 21일 날 예. 처리가 됐죠. 그래서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떤 의미 있는 수사가 개시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화요일 날 우리가 국무회의를 하잖아요. 예. 근데 21일 날 같이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서 추경안은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예. 드루킹 특검법은 일주일 후인 다음 주 화요일 29일 날 국무회의 통과해서 공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김경수 후보에 대한 혐의 중에 선거법 위반으로서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드루킹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매표 행위 내지는 매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대단히 짧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올해 6월 27일 자정이 넘어가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 통과가 일주일 늦어지면서 통과된 이후에 특검 후보 선출하고 또 특검 사무실 준비하는 기간 20일 놓고 보면 공소시효 완성될 쯤에 이제 특검 사무실이 갖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 드루킹 특검은 정말 하기 싫은 특검입니다만 뭐 법 통과시키는데 며칠 또 늦춰지고 이게 공포 시점까지 또 지금 적어도 일주일 늦어지면서 예. 가장 중요한 혐의 내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당이 그렇게 급하셨으면 5월 4일 날 우원식 원내대표가 예. 조건부로 드루킹 특검을 받겠다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게 사실은 조건부 특검 받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여당은 조건부 특검도 못 받겠다. 이게 특검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어쨌든 5월 4일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예. 조건부로 받겠다고 했을 때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5월 4일 날 했으면 지금 뭐 이미 2주라도 14일이니까 예. 5월 18일에는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드루킹 특검법을 가지고 국회가 논란을 빚으면서 예. 시간을 엄청 잡아먹어서 스스로 이런 문제를 만든 측면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1999년에 최초로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 정부에서 최종 특검법을 의결하기까지 예. 14일이 걸렸습니다. 2주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라는 건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개 국회에서 통과하면 바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서 예. 이건 집행이 돼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정부가 일부러 지연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예. 이건 그냥 평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특검법이 이렇게 늦어진 건 국회 여야 협상이 오래 걸린 거고 말씀드렸듯이 결정적인 거는 5월 4일 날 특검법을 받고 빨리 의결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하지 않고 2주나 또 잡아먹었거든요. 21일이니까 5월 4일이니까 2주 좀 2주입니다. 넘죠. 예. 2주 좀 넘게 잡아먹으면서 이런 지연 현상이 발생했고 예를 들면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할 걸 못한다면 예. 이건 정말 정부도 국회도 전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무슨 일이든지 막판에 가서 처리하고 네. 이런 행태가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때 어차피 협상할 거 좀 빨리 하고 국회가 이러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 좀 말을 거꾸로 하셨는데 뭐가 꼭 그러니까 우원식 당시 원내대표가 특검법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야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 한 20개를 걸었어요. 이거 뭐 핵심 법안까지 해갖고 다 이거 받아주면 우리가 특검법 처리해주겠다. 그래서 그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검법의 처리 촉구를 주장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던 것이지 그때 민주당이 순순히 받아주겠다고 했으면 단식을 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민주당의 속내대로 특검법 처리가 계속 늦춰졌던 것이고 예. 그리고 추경안은 왜 22일 국무회에 빨리 처리했냐. 시급상 때문에 빨리 처리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아니, 그게 근데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 관련해서도 시급성이 있으니까 무슨 관례 주장할 게 아니고 그날 같이 처리한다고 무슨 법률적인 하자가 생기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핑계를 그렇게 만드시는 아닙니다. 거죠. 그렇게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국회가 과연 드루킹 특검법을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했나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안 해줘갖고 못했죠. 예. 뭐 아닙니다. 전략이 그리고 있어서 안 김성태 했나요? 원내대표가 단식한 시점도 다시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